전기 회로에 대한 세 가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각각의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건전지의 전압은 지금 전원장치의 전압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공급 전압, 상승하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V가 될 거고요. 합성 저항은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합성 저항은 직렬 연결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토탈 저항은 R1 더하기 R2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해서 얘가 1옴, B에서가 2옴이니까 토탈 저항은 3옴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체적인 전류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회로들을 가장 간단한 회로로 등가 회로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직렬로 지금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통로나 여기서의 통로나 여기서의 통로나 여기서의 통로나, 즉 저항 A를 지날 때 저항 B를 지날 때 수도관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 관에 흐르는 그 흐름은 전류의 양은, 물의 양은 항상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B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이 전체 전류의 값과 똑같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이 전체 전류의 합과 똑같기 때문에 뭘 쓸 거냐면은 옴의 법칙을 쓸 거예요. 옴의 법칙이라는 거는 I는 R분의 V라고 했었죠. 즉 전류가,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법칙이고요. 그때 뭐가 있어야 돼? 회로에 저항이 있어야 되고요. 회로에 공급하는 아까 말했던 전원장치의 전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로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우리가 쓰시면 돼요. 나는 전체 전류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토탈 저항, 전체 저항분의 전원장치의 V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토탈 저항이 얼마였어? 3이었고요. 그리고 전원장치의 전압이 얼마였습니까? 6V였고요. 그러면은 이 전체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요? 2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2A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로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저항 A를 통과할 때도 2A, B를 통과할 때도 2A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는 2A, IB도 2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래요. 우리가 이제 이 회로 이론에서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게 전압이라는 표현이었죠. 이 전압이라는 게 다 똑같은 전압이 아니에요. 건전지에서의 전압은 약간 공급의 의미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이제 그 하강하는 전압이에요. 즉 우리는 얘를 전압 강하라고 하거든요. 즉 라에서는 전압 강하 공식을 써가지고 1옴에 걸리는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 2옴에 걸리는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 이걸 써보라는 거예요. 즉 얘는 I는 R분의 V가 아니라 뭘 쓰라는 거야? 전압 강하 공식을 쓰라는 겁니다. V는 IR을 쓰라는 거고요. 얘는 지금 하강의 의미를 갖는 전압 강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회로에 일단 얼마가 흘러? 지금 A나 저항 A에서나 저항 B에서나 지금 2A가 흐르기 때문에 A에서는 2A, 저항이 얼마예요? 1옴이니까 우리는 2V가 걸릴 거고요. B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2A가 흐르고 저항이 2옴이니까 4V가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즉 VA에서는 2V가 걸릴 거고요. VB에서는 4V가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였어? 여기에 2A, 여기에 2A니까 이제 A에 걸리는 전압 강하 양은 2V가 될 거고
B에 걸리는 거는 4V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키르이오프 법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전압과 소모하는 전압의 값은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6V만큼 공급을 했고요. 그랬더니 2V, 4V를 각각 소모를 했죠. 그래서 키르이오프 전압의 법칙은 결국에는 보존의 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그 전기 회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물어볼 거예요. A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 연결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이렇게 봤었죠. 키르이오프 전압의 법칙에 의해서 병렬 연결에서는 그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강하는 항상 동이 똑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서의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서의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이 직렬 회로에서 총 저항은 3옴이고요. 그래서 전체 전류는 2A가 흐릅니다. 저항 A에도 2A가 흐를 거고요. 저항 B에도 2A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전압 강화되는 양은 2V가 될 거고요. B에서는 4V가 될 거예요. 우리는 A에 걸리는 이 2V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압계를 연결해야 돼요? 똑같이 병렬로 연결해야지 우리가 실험상의 전압계로 2V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키르이오프 제2법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전류계를 측정하는 건데 참고로 전압계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류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류계를 설치할 때는 A에 흐르는 전류계를 설치할 때는 병렬로 연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병렬로 전류계를 연결해 버리면은 흐름이 나눠지잖아요. 흐름이 나눠지니까 정확한 A에 흐르는 전류 흐름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A 앞에나 A 뒤나 마음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압계는 항상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키르이오프 제2법칙 전압의 법칙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키르이오프 제1법칙 키르이오프 제1법칙에 의거해서 즉 전류의 법칙에 의거해서 직렬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뭘 물어볼 거냐면은 야 만약에 AP가 전구라고 했을 때 전구는 저항이거든요. 이때 저항의 그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 밝기는 뭘로 비교하냐면은 전력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전력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의 한 1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1 혹은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력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전력 구하는 공식은 P는 IV는 I제곱 R은 R분의 V제곱이랑 쓰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얘는 지금 소비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소비 전력. 저항에서 소비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V는 공급하는 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전원 장치의 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비되는 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하강하는 전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하강하는 전압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선 지금 이 V는 뭐다? 요 V는 뭐다? 바로 전압 강화에 V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호에 맞게 셋 중에서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회로를 딱 봤을 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뭐냐라는 거 딱 저는 봐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요 흐름 즉 2A라는 게 항상 A나 B나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I가 들어있는 요 식들 중에서 하나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되는 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요거로 써도 되고요. 요걸로 써도 되지만 저는
저는 전압 강화 양을 안 구했다는 전제하에 나와 있는 정보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쓰면은 PA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2, 다시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 되겠죠. 4 곱하기 1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2의 제곱 맞죠? 그래서 얘는 4와트가 될 거고요. B는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옴이니까 얘는 8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의 밝기는 전력이 큰 값이 저항이 더 밝다, 전구가 더 밝다라고 했었죠. 열로 치면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밝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소비 전력은 직렬이나 병렬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A의 소비 전력 더하기 B의 소비 전력으로 구하면 돼요. 얘가 4와트였고요. 얘가 8와트였으니까 총 소비 전력은 12와트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병렬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백렬 연교로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건전지의 전압이 얼마가 됩니까? 즉 공급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V입니다. 얘는 약간 상승하는 전압이 되는 거겠죠.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은 R 토탈분의 1은 R 1분의 1 더하기 R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1이고요. 그리고 B의 저항은 2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바로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 합성 저항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R 토탈 요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해야 줘야 됩니까? 역수를 취해줘야 돼요. 역수 취해주면은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분의 2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저항은 3분의 2 옴이 될 거고요. 이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정의를 써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초심자의 경우 일단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1 어떻게 하느냐? 얘는 지금 병렬 연결이잖아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키르요프 제2법칙에 따르면은 공급하는 전압은 소모되는 전압과 하강하는 전압 강하양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했죠. 하나의 폐회로에서. 그래서 A에 걸리는 전압이나 B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그 값이 다 뭐가 돼야 돼? 6V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6V가 걸려야 되고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의 폐회로에서 요것만 봐봐. 요거의 폐회로만 봤을 때 얘가 6V면은 얘가 6V를 소모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공급이 6이면 상승이 6만큼 했다면 그 저항에서 하강도 6만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회로를 보세요. 이것만 따로 떼서 봤을 때도 여기서 6을 공급하니까 여기서 6을 하강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병렬에서는 항상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6V라는 거는 전압 강화된 양이에요. 전압 강화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여기서 V는 IR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V는 IR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됐어? A에서 6V, B도 얼마가 됐어? 6V. 그리고 저항이 얼마예요? 1옴. B에서 저항이 2옴이니까 A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요? 6A. B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요? 3A. 이렇게 해서 각각 IA에 흐르는 전류와 6A와 IB에 흐르는 전류 3A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초심자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권장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A에 걸리는 전압이나 B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합성 저항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얼마였어? 여기 합성 저항을 구했기 때문에 이 합성 저항을 통해서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값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 전체 전류 값이 얼마냐면은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어떻게 구할까? I는 R 토탈분의 V 값에 의해서 저항이 얼마니? 3분의 2고요. 전압이, 공급 전압이 1분의 6이 됩니다. 그러므로 2분의 18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9A가 돼야 돼. 즉 여기 흐르는 전류는 9A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분기점에서 이 9A가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과연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질 것인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지냐면은 우린 결론 알고 있죠? 이 9A가 6대 3. 6대 3. 2대 1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저항은 1대 2거든요. 즉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병렬 연결해서 전류는 저항의 역수비만큼 분배가 된다. 역수비로 분배가 된다. 즉 저항이 1대 2가 돼야 돼. 저항의 비가 각각 1대 2이기 때문에 전류는 저항의 역수비 2대 1로 분배가 돼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다 2대 1로 전류가 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 A에서는 9 곱하기 3분의 2, B에서는 9 곱하기 3분의 1 암페어만큼 흘러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똑같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A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하면은 3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다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미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VA에서는 6V, VB에서도 6V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A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는 항상 병렬 연결로 우리가 연결해야 되고요. 전류계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험 장치를 고안할 때 우리는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A에 흐르는 전류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 저항 근처에 그 라인을 따라서 우리는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저항에 소모되는 소비전을 구하시고요. 저항의 밝기 비교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의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슨 식을 써야 돼요? 전력 구하는 식을 써야 한다고 했었죠. P는 IV는 I제곱 R은 R분의 V 제곱이었고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쓰게 될 건데 나는 일단 뭘 쓰고 싶으냐면은 A나 B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값을 갖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A와 B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다라고 했었죠. 6V로. 그래서 나는 걸리는 전압 강하를 알고 그 다음에 저항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요 식을 쓸 겁니다. 요 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PA 값은 얼마가 되느냐? PA는 R분의 1분의 V 제곱이니까 얼마야? 36 6의 제곱, 즉 36W가 돼야 되고요. PB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온분의 6의 제곱이니까 18W가 돼야 돼요. 누가 더 밝아야 돼요? A가 더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탈 전체 소비 전력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전체 소비 전력도 A의 전력 더하기 B의 소비 전력을 하면은 돼요. 그게 얼마예요? 36 더하기 18이니까 54W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렬과 병렬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예, 건전지 전압은 당연히 6V고요. 합성 저항 구해볼게요. A와 B 합성 저항 얼마니?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고요. 이거 역수는 2옴이 돼요. 즉 얘의 저항이 2옴이고요. 2옴 더하기 C 1옴이니까 총 몇 옴이 되는 거야?
3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 보래요. 일단은 저는 전체 전류를 구할 거예요. 전체 합성 저항을 구했으니까. 그럼 I는 R분의 V에 의해서 I는 R 토탈분의 V에 의해서 전체 저항이 3이고요. 전체 전압이 공급 전압이 6이기 때문에 전체 흐르는 전류는 2A가 될 거야.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A가 돼야 되겠죠. C에 흐르는 전류가 2A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C에 걸리는 전압 강하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V는 IR에 의해서 얘는 2V가 되겠죠. 그러면 키르호프 제2법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전압과 그리고 하강하는 전압의 합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6V를 공급했고 C에서 2V가 하강했으니까 소모됐으니까 그럼 A, B 회로에서 어떻게 돼야 돼? 각각 4V를 하강시키겠죠. A에서도 4V를 하강시키겠죠. 소모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위가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A에서는 전압 강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A에서 전압 강화 공식 V는 IR이야. 야, A에서 4V가 강화됐고요. 저항이 3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4A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B에서는 V는 IR인데 똑같이 4V 걸리고 저항이 6이니까 얘는 6분의 4, 즉 6분의 4니까 3분의 2A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A는 3분의 4A고요. B는 3분의 2A입니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A는 얼마가 됩니까? VA는 4V, VB도 4V, VC는 2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A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전압계는 항상 병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A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병렬 회로라도 A의 A에 있는 저항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관 하나에다가 직렬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연결하면 안 돼요. 여기는 A에 흐르는 전류랑 그리고 여기 C 저항을 거쳐가지고 흐르는 전류의 값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A에 걸리는 전압계 연결은 병렬, B는 직렬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소비 전류 구해가지고 저항의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의 밝기는 소비 전력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소비 전력이 큰 놈이 단위 시간당 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저항이 더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P는 IV는 I제곱 R은 R분의 V제곱입니다. 일단 셋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다 찾아냈을까? 아까 다 찾아냈었죠. 아까 찾아냈지? 편의상 그냥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슉 붙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떤 정보 쓸 거냐면은 분수가 싫으니까 나는 전류와 그 다음에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전 분수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i제곱 r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A는 얼마가 되냐? i제곱 r이니까 얼마니? 잠깐만, i제곱 r이 분수잖아요. i제곱 r로 구하면은 분수잖아요. 그냥 구해 볼게요.
아, 이거 안 된다. 분수의 제곱이니까 더 어렵네. 그러면 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쉬운 게 뭐야? 쉬운 게 뭐가 있니? 아, 그냥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PA는 I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볼트가 걸리니까 3분의 얼마가 돼야 돼? 16와트가 될 거고요. P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4가 되니까 3분의 8와트가 될 거고요. PC는 얼마가 돼야 돼요? IV니까 4와트가 되겠죠. 그쵸? 얘는 4와트는 3분의 12니까 그럼 가장 밝은 건 어떤 놈이 될 거예요? A가 더 밝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밝은 놈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제일 안 밝은 놈이 B가 되겠죠.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다 더하면 돼요. PA 더하기 PB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PC까지 더하면은 3분의 12, 3분의 20, 3분의 20, 16 더하면은 36인가요? 얘는 12와트가 되겠습니다.